구주차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차 1교시 CNN 이론에 대해서 시작할게요. 자, 그 CNN은 우리 1주차 때 한번 공부를 했었죠. 그때 합성곡과 맥스 플링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컨볼루션 요 계층은 합성곡과 그리고 맥스 플링 그거 이외에 패딩과 스트라이드로 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컨볼루션 연산은 이 합성곡 하는 단계와 그 다음에 그 패딩이라는 어떤 절차 그리고 스트라이드라는 절차로 구성이 또 되어 있는데 이 우선 패딩이 뭐냐 일단은 예를 들어 보면은 요런 입력 값들이 있다고 칩시다. 이게 입력 매트릭스인데 패딩을 적용하면은 요 가장자리에다가 0이라는 숫자로 이렇게 채우는 거예요. 0 이외에 다른 숫자로 채우는 방법도 있어요. 근데 일단 0으로 채운다고 하면은 이렇게 패딩된 결과를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스트라이드라는 거는 몇 칸을 이동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입력 값에 컨볼루션 필터 이렇게 덧대 가지고 한 칸씩 이동을 했었잖아요. 만약에 스트라이드 2라면은 이걸 두 칸씩 이동하는 거예요. 물론 한 칸씩 이동했을 때는 스트라이드 1이었겠죠. 이렇게 두 칸을 이동할 때는 이렇게 스트라이드 2면은 이렇게 된다는 거. 그래서 만약에 한 칸을 이동한다고 했을 때는 한 칸 한 칸. 그래서 총 입력 출력 값이 한 칸 한 칸 한 칸 해서 총 3개의 값이 나오겠죠. 근데 이 스트라이드 2를 했을 경우에는 2개로 줄어들게 돼요. 그리고 패딩을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숫자가 하나가 더 생기니까 가로 세로에 1씩 더 증가하죠. 그래서 이 패딩을 적용한 다음에 결과값이 대체적으로 커지게 돼요. 그래서 패딩을 적용하면은 컨버전 연산 결과값이 커지게 된다. 그리고 스트라이드를 2 이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컨볼루션 출력 값이 결과값이 줄어들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요거에 대해서 뒤에서 이제 더 자세하게 얘기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일단은 컨볼루션이 뭐였는지 한번 다시 정리를 한번 쭉 해봅시다. 그래서 이 컨볼루션이란 입력 이미지와 컨볼루션 커널과 원소별 곱셈들을 더하는 연산이다. 이 과정을 옆으로 아래로 이동하며 반복 수행하는 거다. 그래서 입력값이 이렇게 있으면은 커널을 이렇게 덧대서 0과 0을 곱하고 1과 1을 곱하고 3과 2를 곱하고 4와 3을 곱해서 결과값을 19를 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한 칸 이동하면은 25, 밑으로 이동하면 37, 옆으로 이동하면 43. 이렇게 결과값을 뽑아내는 거를 컨볼루션이라고 했어요. 요거를 3차원으로 확장을 해보면은 보통 이미지는 RGB 세 채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32 가로 세로 32, 그 다음에 RGB 세 채널이니까 뎁스는 3. 요걸 이제 채널이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32 바이 32 바이 3 이렇게 이미지가 있으면은 필터는 5 바이 5 바이 3 이렇게 요 채널 수와 요 채널 수가 같아야 돼요. 같게 해주고 요 필터의 크기 5는 5x5로 할 수도 있고 다른 크기로도 할 수 있어요. 3x3으로도 할 수 있고 7x7로도 할 수 있고 심지어 1x1로 할 수도 있어요. 1x1. 그래서 5x5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걸 요만큼 덧대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결과값을 뽑아낸다고 하면은 이렇게 덧대 가지고 겹치는 부분을 다 원소별 곱셈을 해주고 그 결과값을 더해줘서 하나의 값수를 이렇게 빼내는 거. 이게 이제 컨볼루션 연산이죠. 그래서 이걸 옆으로 아래로 이동하면서 반복 과정을 수행하죠. 이렇게. 이것도 겹치지가 않죠. 그래서 이거는 스트라이드 5라고 볼 수 있죠. 이거 스트라이드 이거는 5칸이 하나도 안 겹치죠. 그러니까 스트라이드 5 정도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반복하면서 이렇게 수행을 한다. 만약에 이제 1로 한다고 했을 때 이거는 크기는 28이다. 라는 거. 그리고 이 과정을 한 필터에 대해서 수행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필터에 대해서 수행하면은 요 출력값
요거를 이제 액티베이션 맵이라고 하는데 요 활성화 맵이 더 늘어나게 되죠. 다른 필터에 대해서 똑같은 연산을 하니까 출력값이 하나 더 늘어나고 하나 더 늘어나고 해서 총 6개의 필터에 대해서 이런 과정을 수행한다면 6개의 결과값이 출력되게 될 거예요. 예, 요거를 액티베이션 맵 예, 라고 할 수 있고 이렇게 6개가 이제 생긴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과정을 마친 다음에 렐로라는 활성화 함수를 거쳤죠. 그래서 렐로라는 활성화 함수 말고 다른 함수를 거칠 수도 있어요. 렐로를 거치면은 0보다 크면은 그대로 출력하게 하면은 그 요 출력 값들이 변하진 않죠. 차원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렇게 다 하고 동일한 과정을 또 컨볼루션 렐로 이렇게 합쳐진 모듈을 통해서 연산을 하면은 여기서 4만큼 줄어들었으니까 여기도 동일하게 5x5 컨볼루션 필터로 적용하면은 24x24로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4 줄어들고 4 줄어들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값들이 너무 안 줄어들고 이제 여전히 크니까 큼직하게 맥스플링이라는 걸 적용을 했죠. 맥스플링을 적용하면은 2x2에 옆으로 이동해서 2x2의 제일 큰 값, 2x2의 제일 큰 값 해서 이것도 스트라이드 2라고 볼 수 있어요. 두 칸씩 이동했죠. 이렇게 연산을 하고 그 옆에서 두 칸 이동해서 연산하고 그래서 스트라이드 2로 2x2 필터 내에서 이렇게 연산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2분의 1로 줄어들죠. 스트라이드 2를 했기 때문에 사실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2로 줄어들어서 4,4였는데 2x2로 줄어들게 돼서 예를 들면은 224x224 그리고 채널은 64면은 맥스플링 적용하면은 112x 112에 64 이렇게 줄어들 수 있는 거죠. 차원을 줄어들게 할 수 있어요. 가로 세로 크기를. 그래서 이제 맨 마지막에 어떻게 이제 결과값이 나오면은 이걸 소프트맥스 함수를 취했었죠. 여기서 이렇게 나오는 요거를 스코어라고 그랬어요. 로지 스코어라고 할 수 있는데 요 값들을 소프트 맥스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작은 거는 작게 하고 큰 거는 크게 해가지고 어떤 확률 값으로 계산하는 과정을 이 소프트맥스 활성화 함수 계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요거를 확률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된다. 그 공식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우리 프로그램까지 다 짜봤어요. 그래서 최대값은 변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최대의 클래스 인덱스는 변하지 않는데 얘네들이 얼마의 확률로 1번 클래스냐라는 거를 이 소프트맥스를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거가 원핫 벡터, 원핫 인코딩으로 표현하면 요게 1이 되고 요게 00이 되니까 요 차이 0.3 그거만큼 오차 역전을 하게 돼서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게 한다. 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렐로, 풀링, 컨볼루션 렐로, 컨볼루션 렐로, 풀링 뭐 이런 과정을 거쳤고 맨 마지막에 소프트맥스 함수를 거치면은 이 사진에 대한 클래스 인덱스를 도출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스트라이드에 대해서 한 번 더 좀 면밀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만약에 요거 7x7 입력값이 있는데 3x3 필터를 적용하게 돼서 한 칸씩 이동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총 5개의 출력이 돼요. 다시 한번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죠. 네. 네, 5개의 출력이 돼요. 그래서 가로 5개, 세로 5개 된다는 거. 신기하지 않아요? 아까 전에는 24칸씩 줄어들었죠. 32에서 28.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이만큼 줄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규칙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두 칸을 이동하게 된다면은 여기서 한 번 더 이동하면은 요만큼, 여기서 한 번 더 이동하면 요만큼. 그래서 3바이 3이 돼요. 그렇죠. 아까 전에 스트라이드 1로 하면은 5x5가 되고 스트라이드 2로 하면은 3x3이 된다. 스트라이드 3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 그래서 사실 2x2 정도 되는데 사실 요만큼이 또 남죠. 그래서 이게 완전히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맞지는 않는다. 스트라이드 3으로 하면은. 예. 그래서 이걸 좀 정리를 해보면은 스트라이드 1로 하면은
출력 값이 5가 되고 스트라이드 2로 하면은 3이 되고 스트라이드 3으로 하면은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2.33 정도 돼요. 그래서 이게 공식이 있어요. 이게 공식이 이렇게 되는데 요거 뭐냐면은 요게 입력 크기 예를 들어서 이게 7이죠. 7에서 필터 값은 요건 3이죠. 3을 빼요. 그러면은 7에서 3 빼니까 4가 되죠. 그 다음에 그걸 스트라이드 값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스트라이드가 1이었으면은 7에서 3 빼고 4니까 4가 되고 거기다가 다시 1을 더해줘요. 그래서 이게 5 값이 되는 거다. 스트라이드 1 같은 경우는 스트라이드 2 같은 경우는 7에서 3을 빼주고 필터 크기가 3이니까 3을 빼주고 스트라이드 2로 나눠주게 되면은 2가 되죠. 거기다 1을 더해주니까 3이 되고 만약에 스트라이드 3이라고 했을 경우는 7에서 3 빼면은 4가 되고 그리고 3으로 나눠주면은 1.3333 되겠죠. 거기다 1 더해주면 2.33333 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이렇게 수식이 도출된다는 거를 알아두시고 요 수식이 있다는 걸 좀 알아두시면 돼요. 요 수식을 알아두시고 결과값이 얼마가 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결과값이 요거를 만족하는지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만약에 패딩을 적용한다면 0으로 이렇게 쭉 들러 쓰는 제로 패딩을 적용을 한다면은 이 결과값이 어떻게 변할지 한번 봅시다.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전에 배웠던 거는 입력 값에다가 필터 크기 빼주고 스트라이드로 나눠서 플러스 1을 하면 이렇게 5가 됐었죠. 근데 여기다가 1로 이렇게 패딩을 하게 되면은 여기 어떻게 될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 돼요. 일곱이 돼요. 아까 전에는 5였는데 일곱이 돼요. 이만큼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원래는 5였는데 패딩을 적용하게 된다면은 어, 이렇게 7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요 새로운 공식은 이렇게 돼요. 원래는 입력 값에다가 필터 값을 빼준 값에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플러스 1을 했는데 요 패딩 값을 더해주는 거예요. 패딩 값. 입력 값이 이렇게 늘어나게 된 거잖아요. 얼마만큼 늘어났어요? 두 칸이 늘어났죠. 두 칸. 그래서 n이 그냥 n이 아니라 2가 더해진 값이니까 패딩 1을 한 거라서 n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총 9이 되겠죠. 9가 되겠죠. 가로 크기가. 그리고 세로 크기도 9가 되고 그래서 9 플러스 9 빼기 3 그래서 6이 되고 거기다 1을 더하면은 7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른 스트라이드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된다는 거. 자, 그럼 한번 예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입력 크기는 32 바이 32 바이 3이에요. 그리고 컨버전 필터는 10개의 필터가 있고 그 각각의 필터의 크기는 5 바이 5예요. 그리고 스트라이드가 1이고 패딩은 2를 적용했을 때 출력 특성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계산해 보는 겁니다. 계산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공식을 사용해 가지고 한번 계산을 해 봅시다. 출력 특성 맵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자, 다 이제 계산해 보셨다고 생각하고 결과를 보도록 합시다. 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패딩이 2이기 때문에 패딩이 1이었으면은 32에서 2를 더해주면 되는데 패딩이 2가 돼요. 그러니까 두 칸을 더할 수도 있어요. 패딩을 좀 여러 개를 하면은 그 원래 입력 값이 아니라 그 가장자리 값들이 더 늘어나니까 그거에 대한 영향을 좀 더 받겠죠. 그걸 일부러 유도해서 패딩을 조금 이렇게 크게 잡기도 합니다. 그래서 패딩을 2로 했을 때 32에다가 2 곱하기 2 해서 4를 더해주고 거기서 필터는 5 바이 5죠. 그래서 5를 빼주고 그러면은 요게 1이 되죠. 31에서 1을 나눠주니까 스트라이드는 1이었으니까 31이 되고 다시 플러스 1을 하면은 32가 되죠. 그래서 이 결과값의 출력 크기 가로 세로는 32 바이 32가 돼요. 그 다음에 이 필터의 개수는 총 10개죠. 10개의 필터를 5 바이 5 필터 크기로 이런 연산을 수행했으니까 요 10개 해서 출력 개수는 10, 채널 수는 1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32 바이 32 바이 3을
요 연산을 적용하면은 32 by 32 by 10 이렇게 되겠죠. 정답은 요겁니다. 자, 그리고 관련된 요거의 연속 문제인데 학습 파라미터들의 수는 몇이나 될까요? 이것도 한번 봅시다. 학습해야 되는 파라미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중치 같은 것들이죠. 예, 학습 파라미터는 이렇게 됩니다. 예, 5 by 5 필터니까 이 5 곱하기 5 하고 그 다음에 채널이 3개 있죠. 그래서 3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바이어스를 하나 더 더해줘야겠죠. 그래서 5 곱하기 5 곱하기 3 채널 그 다음에 플러스 1 바이어스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면은 76개의 파라미터고 이게 총 10개의 필터죠. 그래서 76 곱하기 10 해서 760개의 학습 파라미터가 있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 컨볼루션 계층에 대해서 정의를 하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 레이어는 4개의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다. 그래서 필터 크기, 필터의 개수, 그 다음에 필터의 크기 F, 그 다음에 스트라이드 S, 그 다음에 패딩 P, 요 KFSP 이런 4개의 파라미터가 있고 그리고 요거의 그 출력 가로 세로 크기를 계산하는 공식은 이렇게 된다. 그래서 W에서 필터 크기를 빼고 그 다음에 패딩 개수만큼 더해주고 스트라이드로 나눠주고 플러스 1 이렇게 해준다는 거. 그 다음에 학습 파라미터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 요 채널 개수만큼 곱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요 필터의 개수, 요 채널이죠. 채널 개수, 그 다음에 필터, 가로 세로 필터 해서 F제곱 곱하기 C, 그 다음에 바이어스만큼 더해줘야겠죠. 여기 이제 플러스 K예요. 플러스 K. 그래서 F 스퀘어 C 플러스 K 이렇게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네, 그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하면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원바이 원 컨볼루션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이 원바이 원 컨볼루션은 채널을 요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3바이 3이나 5바이 5 컨볼루션은 공간 정보를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었는데 원바이 원 컨볼루션은 공간적으로는 요약하는 효과가 없죠. 그 대신 이 64개의 채널을 요약해서 하나의 채널로 만들죠. 그런 것들을 32개를 쓴다면은 그런 요약하는 다양한 가중치들을 32개나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간 정보를 요약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 해서 이제 더 많은 채널을 양산할 수도 있고 채널을 적게 만들 수도 있고 해서 이제 뒤에 이제 다양한 CNN의 기술들을 볼 텐데 거기서 이 원바이원 컨볼루션을 사용해서 더 성능을 개선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컨볼루션에 대한 것들을 이제 다 봤고 기본적인 이론을 봤어요. 이제부터 다양한 CNN 기술의 종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CNN 기술의 발전 보시면은 이제 CNN 기술이 제일 처음에 CNN 기술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제일 처음에 나온 기술이 어떤 건지 보도록 합시다. 네, CNN 기술들을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원바이 원 컨볼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원바이 원 컨볼루션은 원래는 이제 그 3바이 3이나 5바이 5 컨볼루션은 이제 공간 정보를 요약하는 효과가 있는데 1바이 1 컨볼루션은 공간 정보를 요약하는 효과는 없어요. 여기 보면은 한 칸에 대해서 그 정보 값을 그대로 가져가니까 공간 정보를 요약하는 효과는 없는데 그 대신 채널 정보를 요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64개의 채널을 다 원바이 원 컨볼루션으로 가중 합을 구한 다음에 한 정보로 요약하죠. 그리고 그런 거를 32번 반복하죠. 그래서 이 64개의 채널에 대해서 요약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32개의 필터로 하게 되면은 32개 채널이 생성이 되고, 만약에 이거를 128개의 채널로 수행했다 그러면은 이런 채널이 64개에서 128로 증가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원바이 컨볼루션은 공간 정보를 요약하고 채널 수를 줄이거나 늘릴 수 있다. 이런 효과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요거를 뒤에 이제 컨볼루션의 다양한 기술들을 보실 텐데, 요런 기술들을 사용해서 성능을 더 개선하거나 어, 그 컨버전에 다양한 변이를 줘서 성능뿐만 아니라 어떤 관련된 파라미터를 줄이는 효과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두시고 뒤에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이 컨버전에 대해서 살펴봤고, 다양한 기술 발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르넷, 그 다음에 CNN 기술의 발전에 일조를 했던 유명한 데이터셋 이미지넷에 대해서, 그리고 이 데이터 부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데이터 변이 기법들, 데이터 오그멘테이션 기법들을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CNN 등장 역사들을 좀 봅시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어, 그 르넷이 나왔는데, 아니 르넷이 나왔고, 알렉스넷의 등장으로 영상 인식의 정확도는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했죠. 요거는 이미지넷에서 다양한 그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챌린지를 통해서 얼마만큼의 정확도를 달성했는지 그거를 이제 표로 나타내는데, 2010년 대회에서는 28.2%의 오류율, 2011년도에서는 25.8%의 오류율. 요거 같은 경우는 이게 딥러닝에 기반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근데 딥러닝에 기반한 알렉스넷이 나오면서 오류율이 25.8%에서 16.4%로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때부터 딥러닝이 이제 주목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예, 굉장히 어려운 데이터셋 이미지넷인데, 뭐 뒤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1000개의 클래스를 맞추는 문제인데, 굉장히 데이터가 많고 어려운 문제인데, 요거를 25.8% 20%대에서 이제 더 줄이지 못하고 그렇게 이제 지지부진하게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16.4%로 줄였던 거죠. 그래서 이 딥러닝의 어떤 가능성을 봤어요. 12년도에. 그리고 딥러닝을 통해서 이 신경망을 통해서 이런 영상 인식의 문제를 적용하면은 성능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그 다음서부터 이거의 어떤 개선된 기술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에 11.7%를 달성을 했고, 그다음에 14년도에 VGG넷으로 요 7.3%의 성능을 달성을 했고, 14년도에 1등을 한 게 이제 구글넷인데, 구글넷은 6.7%까지 성능 개선을 했죠. 보시면은 이건 8계층이었고 이건 22계층이어서 사람들이 신경망의 계층 수를 더 늘리면은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15년도에 이 레지넷이라는 기법이 나오면서 요거는 3.57%까지 줄일 수 있었어요. 이거는 뭐 계층 수가 늘어나는 거에 대한 이제 다양한 오버피팅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그것들을 잘 해결한 그 네트워크 구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더 좋은 성능을 나타내고, 이때서부터는 이제 2%, 1%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오류율이 낮춰집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안 하는데, 성능이 더 좋아질 게 없을 것 같아서 안 하는데, 이 레지넷, 구글넷, VG넷, 알렉스넷, 이게 이런 기술들을 통해서 이 영상 인식의 어떤 발전이 꽤 좋아진 거죠. 발전이 엄청나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네, 요거를 이제 보시고 르넷부터 한번 봅시다. 각각의 이제 요 르넷과 알렉스넷, VG넷, 구글넷, 레지넷들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자, 이제 르넷, CNN의 이제 시초인데 98년도에 이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얀 루쿤이 만들었다고 해서 르넷이라고 이름이 지어졌고, 얀 루쿤 교수는 지금 현재 이 CNN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엄청난 과학자입니다. 자, 구조는 이렇게 됐어요. 지금 현재의 CNN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보면은 요렇게 입력 값이 있으면은 요거를 컨볼루션을 하고 서브 샘플링을 하고 컨볼루션을 하고 서브 샘플링하고 이런 구조가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컨볼루션 풀링 난 리니얼리티. 그래서 이제 활성화 함수를 난 리니얼리티라고 했죠. 이거 반복되는 구조다. 그 대신 풀링을 맥스 풀링을 사용한 게 아니라 에버리지 풀링을 사용했어요. 그리고 활성화 함수는 시그모이드 함수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탄H 활성화 함수는 여섯 번째 계층에서 탄H 활성화 함수를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컨볼루션은 5x5 컨볼루션 필터를 사용했고, 그리고 7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파라미터는 100만 파라미터로 100만 파라미터 정도로 학습량이 많았어요. 네. 키 컨트리뷰션은 공간적 정보, 공간적 특성을 추출하기 위해 컨볼루션 연산을 사용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서브 샘플링을 사용했다는 거. 그리고 계층 간의 스파스 커넥션 매트릭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컨볼루션을 사용했다고 보시면 돼요. 컨볼루션을 사용했고 그거를 전체를 잇는 게 아니라 일부만 이제 이었다는 거. 그리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연산량을 좀 줄이려고 이렇게 했던 거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제 키 컨트리뷰션이었다. 라는 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실질적으로 잘 안 됐던 이유는 이때 당시에는 이제 GPU가 98년도니까 GPU가 좋은 게 나오기 전이었죠. 그래서 훈련시키는 게 굉장히 느렸다. 훈련시키기도 어려웠고 데이터도 부족했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요거를 역으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지금 현재 발전을 이룩한 어떤 근본적인 인프라는 데이터가 많이 쌓였고 그 다음에 GPU가 발견이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것들이 쉽게 훈련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현재 딥러닝의 역사에 큰 획을 그었다고 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우리 앞에 요 이미지넷 챌린지가 굉장히 딥러닝 역사에 또 중요한 기여를 했고 여기서도 보시는 것처럼 데이터셋이 부족해서 성능의 어떤 한계를 가져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까 이 데이터셋에 대해서 데이터셋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깨달을 수가 있죠. 자, 이미지넷은 이제 이 딥러닝 역사에서 한 획을 그은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이미지넷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미지넷은 워드넷 구조에 따른 대단위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다. 예. 그래서 이 워드넷이라는 거는 어떤 그 단어의 어떤 계층 구조를 가지게 설계한 거를 워드넷 구조라고 그래요. 예를 들면은 개라는 단어 밑에는 뭐 푸들도 있을 수 있고 진돗개도 있을 수 있고 뭐 다양한 이런 종류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같은 단어일지라도 그 단어 간에 어떤 계층 구조가 있을 수 있다. 의미적인 계층 구조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조화한 거를 워드넷이라고 하는데 그 구조에 따라서 이미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 이미지넷은 요 이미지넷 라지 스케일 비주얼 레코그니션 챌린지라는 ILSVRC라는 대회에 속한 데이터베이스예요. 예, 그래서 요거를 풀로 다 얘기하기보다 약어로 많이 얘기하는데 ILSVRC 요 대회에 속한 데이터베이스다라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 양은 1.2 밀리언 이미지, 그 다음에 카테고리, 클래스는 1000개 정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과 테스트 데이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 5만 밸리데이션 데이터라는 거. 그리고 요게 이제 50에서 네, 그래서 이 테스트는 이 15만에서 5만을 뺀 한 10만 정도가 테스트 이미지라고 볼 수가 있죠. 트레이닝은 1.2 밀리언, 그 다음에 밸리데이션은 5만, 그 다음에 테스트는 한 10만 정도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데이터셋은 여기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뭐 받기는 쉽진 않을 거예요. 뭐 이메일도 보내고 뭐 그래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제 캐글로 옮겨가긴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가 보시면은 홈페이지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 있고 관련된 정보가 나와 있어요. 1000개의 클래스가 있고 요 정도의 트레이닝 이미지, 그 다음에 5만 밸리데이션 이미지, 10만 테스트 이미지 캡을 해서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관련된 홈페이지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다운로드 누르시면은 뭐 관련된 절차들이 이렇게 뭐 결국 캡을 해서 받으라는 거죠. 캡을 들어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캐글은 구글에서 인수한 데이터셋을 저장하고 있고 관련된 이런 영상 인식이라든지 딥러닝 챌린지들이 일어나고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금을 걸고 어떤 데이터셋에 대해서 1등 솔루션을 찾는 뭐 이런 대회 전문 사이트예요. 그래서 요 캐글에서 이미지넷도 들어가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면은 여기서 이제 뭐 조인 컴피티션 해가지고 관련된 데이터셋도 받고 기술도 한번 연습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하면은 원래는 이 ILS VRC 요 대회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상 인식 문제들을 담고 있어요. 오브젝트 로컬라이제이션, 위치 인식입니다. 그다음 오브젝트 디텍션. 이거는 한 객체에 대해서 위치 인식을 하는 거고, 이거는 여러 개의 객체에 대해서 위치를 찾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디오에서 오브젝트 디텍션, 그 다음에 씬 클래시피케이션, 이거는 무슨 씬인지, 무슨 장면인지, 그 다음에 씬 파싱, 뭐 이런 다양한 문제들을 담고 있다. 그래서 이거 새로 만들어진 챌린지예요. 자, 그렇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렇게 이 이미지넷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냈다라는 거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우선 알렉스넷부터 봅시다. 잠깐 쉬었다가 우리 알렉스넷 보도록 할게요.